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주 52시간 근무 시간 도입, 이 배경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노동시간이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면, 주당 40시간인데 왜 네. 지금 52시간 근무를 이야기하느냐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기업마다 이제 업무가 많으면 노사가 합의를 해서 12시간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어서 네. 주당 52시간까지 허용되는 것이 2004년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네네. 정부에서는 그 일주일 안에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일하는 것은 일주일 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라고 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5일 하면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 12시간 허용하면 52시간인데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각각 8시간씩 일하면 16시간을 더하면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음,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일주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이 16시간을 빼면 7월 1일부터 52시간 이내로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주일에 대한 정리 자체가 조금 달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네, 이제는 근로기준법이 주 7일 동안 52시간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예예. 추가 근무와 휴일 근무에 대한 중복 할증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불거진 건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예, 그 휴일 근무를 했을 때는 네네. 150%를 줘야 되느냐, 200%를 줘야 되느냐 이 법률적인 다툼이 있었고 예.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 있는 상태였는데 네. 법적으로는 150%까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0시간, 8시간씩 해서 40시간이고 초과 근로 12시간으로 상한이 됐으며 추가 근무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150%로 정리가 됐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뀐 게 유급 휴가에 대한 부분, 연차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도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연체휴가에 대해서는 이제 신입 직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됐는데 네네. 올해부터는 연차휴가를 신입 직원,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법 개정 사항이고요. 당장은 아니고 2020년부터 유급휴일, 그러니까 법적인 공휴일에 대해서 민간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됐는데 네네. 이제 장기적으로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음.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휴일로 보장을 받게 된 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빨간 날, 달력에 빨간 날로 되어 있는 날들이 법정 공휴일들이 월차를 내는 경우였는데 이제는 돈을 받고 쉬는 유급 휴가일로 결정이 됐다. 민간 사업장도 역시나 마찬가지가 됐다. 2020년부터 예예.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굿모닝 코리아 가족분들은 어제 들으신 이야기인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진국이 주당 52시간이나 노동을 하는가? 그것도 많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개편안도 많다라는 건데 교수님 다른 OECD 국가들은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당 52시간 정도면 예. 당연히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이 장시간 근로가 너무 내면화되어 있는 사회인데요. 국제적으로 음. 보면 노동 시간이 임금 상승과 함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이 2016년 기준으로 따지면 2052시간이거든요. 음. 근데 경제협력개발기구, 어, 국민소득이 10,000달러 넘는 국가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네네. OECD 평균이 1,707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OECD 평균에 비해서 345시간이 많고, 네. 저희가 어제 독일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네네.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노동 시간이 짧은 나라거든요. 음. 1,363시간입니다. 와. 그러니까 독일에 비해서
보면 약 4.3개월 정도를 한국의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오래 일하는 게 익숙할까요, 소장님? 예, 뭐 60년대 이후에 이제 경제 개발 우선 정책이 있다 보니까 짧은 음. 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여튼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돼 왔죠. 음. 반면에 노동자들은 임금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기본급이 적다 보니까 네. 시간의 근무나 휴일 근무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을 해서 사실상 이 장시간 노동이 줄어들지 못했습니다. 음.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통계를 봤더니 예. 그러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네네.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2,908시간이었거든요. 어. 그래도 10년마다 한 400시간씩 줄어들어 온 상태고 네네. 이제는 뭐 독일처럼 급속히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OECD 평균 기준인 1,700시간대로 가기 위한 어떤 사회적 합의들을 하고 또 음. 그런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이런 휴일 휴가를 자유롭게 쓰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일명 그 워라밸 사회를 좀 음. 구현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판단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일도 하고 또 생활 자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워라밸 사회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한 데에는 다들 이견은 없는데 예,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많이 불려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하면서 적게 받는 삶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예, 혼란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일단 노동 시간이 단축이 되면 노사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음.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뭐 경영기 입장에서는 일정한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고 예. 또 노동 시간이 단축이 되면 임금이 줄어야 될 텐데 음. 노동자들의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임금을 다 줄일 수는 없고 네. 또 교대 근무 사업장에서는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인력 충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 그리고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물론 노동 시간이 줄면 좋지만 이 노동 시간이 줄었을 때 임금이 감소하면 지금도 월급 받아서 한 달 생활하기가 빡빡한데 그쵸. 그런 뭐 생활의 어려움들을 제시하는 것은 뭐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2004년 꽤 오래 지났는데요. 네네. 2004년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주 음. 5일제 도입하면 뭐 경제가 망가지고 대한민국 파산난다 뭐 이런 위협도 있었는데 네. 막상 노동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음. 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제 주 40시간 도입한 이후에 예. 노동 생산성을 조사를 했는데 네네. 평균 1.5% 정도 상승을 하고요. 네. 예산정책처 연구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시간당 노동 생산성도 0.79%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 예, 동안 이렇게 집약적으로 일을 하는 게 더 효과가 높았다. 예, 예. 그래서 네. 이런 좀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내는 음. 어떤 노동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제 경영진도 이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다. 음. 그래서 하여튼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직장에서 압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노동 생산성을 높여내기 위한 노사의 협력 방안이 상호 같이 경주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게 다 옳긴 합니다. 그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사회적 협의도 필요하고요. 노사 간의 그런 협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 이게 업종마다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 예, 52시간 근무 시간을 적용한다는 게 어떤 업종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 예외 업종도 이번에 좀 생기지 않았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인데요. 네. 다른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법으로는 48시간 또는 이제 40시간을 결정을 해놓고 네네. 산업 업종 단위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35시간 일하는 데도 있고 음. 또는 40시간 일하는 곳도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40시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음. 아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에 52시간을 적용하는 문제가 그렇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던 사업장들 또는 규모가 조금 적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들이 있고 음.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버스 업종 같은 경우에
주당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특례 업종에 속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특례 업종이 폐기되다 보니까 예. 당장 7월 1일부터 68시간 이내로 해야 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52시간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당연히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고 경영진들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죠. 부분에 예. 대해서는 버스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도 일정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 재작년 우리가 매년 확인할 수 있듯이 음. 버스 운전사들의 졸음운전에 의한 그렇죠. 대형 참사들이 나타나고 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음. 사회적으로 이러한 제도 개편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번 노동시간 그렇죠. 개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 문제가 분명히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일단은 예, 이렇게 노동 시간부터 짧아지다 보니까 많은 기사님들이 투잡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예. 네, 그럼 결국은 똑같은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버스 공영제를 하는 그 지자체 같은 음. 경우는 어렵지 않은데 아직 네네. 공영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버스 기사들이 어떤 그런 음. 생활상의 어려움이 압박 있죠. 때문에 예. 그런 일부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이 됐을 때 네네. 일부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흐름 속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네. 이게 뭐 폴 크루만 교수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이 52시간을 법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와서 처음 알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음. 한국 사회가 너무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 노동 시간에 대한 충격들이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운수업 이야기가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예, 건설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예,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뭐 그런 직군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 신제품 출시나 뭐 계절에 따라 업무량 편중이 심한 뭐 그런 예, 직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키기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물론 업종별로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네. 지금 경영계도 정부에 특수한 사업장 또는 특수한 기간에 52시간을 강제하는 걸 조금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음. 부분도 정부에서도 다양한 유연 근무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노동시간 단축의 그런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네. 올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음.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만 먼저 적용을 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갖고 300인 미만 같은 경우는 2020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그렇죠. 타임 스케줄이 남아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보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네. 또 이것이 그냥 과거로 회귀하는 방식을 음. 가지고서는 우리 사회 노동개혁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혼란은 분명히 생기겠지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발빠른 대처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게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